아침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던지는 출발하고 이 싶어. 남자. 새 출발하고 싶다는 이 남자 어떻게 새 출발하고 받아들여야 싶어. 할까요? 잠시 쉬는 동안 지혜보살과 함께 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임순자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서온 자리였죠. 가스불 위에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어요. 손등에는 새벽 냉기에 트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제 생긴 것이었어요. 남편 황대식의 회사 접대 자리에서 그릇을 나르다 깨진 유리에 긁힌 자리였죠. 피가 멈춘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렸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밥, 국, 반찬, 숟가락. 30년이 만들어낸 동작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황대식이 나왔습니다. 63세, 금융회사 부회장, 임순자의 남편. 그는 식탁에 앉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렸죠. 뭐예요? 임순자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황대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렇게 차가울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니, 원래 저랬나? 임순자는 손을 닫고 봉투를 열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서류 위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황대식, 임순자. 두 이름 사이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박혀 있었죠. 이유가 뭐예요? 임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황대식이 대답했습니다. 새 출발하고 싶어? 그게 이유였어요. 30년을 그렇게 끝내는 말이 그 한마디였습니다. 황대식 뒤로 안방 문이 아직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낯선 핸드폰이 보였습니다. 화면에 불이 켜져 있었죠. 카카오톡 알림이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3글자였습니다. 오하늘. 임순자는 그 이름을 읽었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죠. 된장찌개가 넘쳤습니다. 보글보글 끓던 국물이 가스불 위로 쏟아졌어요. 치직 소리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가 퍼졌죠. 임순자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 불을 끄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이혼 서류를 받은 날, 임순자의 나이 63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았어요. 30년을 바쳤죠. 그리고 30년의 대가로 받은 것은 식탁 위에 던져진 서류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복수는 우아하게 해야 한다고 나중에 임순자는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임순자가 황대식을 처음 만난 건 23이었습니다. 그때 황대식은 작은 증권회사 말단 직원이었어요. 양복은 헐렁했고 구두는 달아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 될 거야. 임순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황대식은 됐거든요. 문제는 그가 되는 동안 임순자가 무엇이 되었냐는 거였어요. 결혼 첫 해, 임순자는 다니던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황대식이 원했어요. 집에서 내 뒷바라지를 해줘. 사내가 출세하려면 집이 튼튼해야 해. 그 말을 임순자는 사랑이라 들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이후 30년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 기상, 아침 준비, 황대식 출근, 장보기, 청소, 저녁 준비, 접대 손님 응대, 새벽 귀가한 황대식 뒷수발, 취침, 매일 같은 순서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혹독해졌어요. 시어머니 최 여사는 임순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은행 다니던 계집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겠어? 시어머니가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임순자는 웃었어요.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임순자는 30년간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살았죠. 제사 때면 전날 밤 10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국 끓이고 손이 여럿이었지만 일은 항상 임순자 혼자였어요. 시누이들은 앉아서 핸드폰을 받고 황대식은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어깨가 결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죠. 하지만 임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뭐라 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어머니? 임순자가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됐어. 내 손은 주방에나 있어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돌이켜보면 임순자의 30년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문장이었죠. 내 손은 주방에나 있어야지. 황대식의 회사가 커갈수록 임순자의 일도 늘어났습니다. 접대가 시작됐어요. 한 달에 서너 번 황대식은 임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손님 온다. 잘 차려. 임순자는 그날 오후부터 움직였어요. 시장을 돌고 요리를 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웃으며 술을 따랐죠. 황대식 사모님은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황대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집사람이 내 복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임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이 남자의 복이야. 그걸로 충분해. 그게 또 실수였어요. 접대 자리에서 임순자가 모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황대식이 사업 이야기를 할 때 임순자는 술을 따르며 이름을 외웠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회사 누구, 저 사람은 어느 분야 전문가. 황대식은 접대가 끝나면 임순자에게 물었어요. 오늘 김 전무 어때 보였어? 임순자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른쪽 눈이 계속 깜빡였어요.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그러는 사람이에요. 계약서 조항 다시 확인하세요. 황대식은 그 말을 듣고 다음 날 계약서를 수정했어요. 그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황대식은 임순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죠. 임순자도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게 30년이었어요. 아들 황민준이 태어났고 중학교에 들어갔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황대식의 회사는 작은 증권사에서 중견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어요. 그 성장의 뒤에는 임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등기에 임순자의 이름은 없었어요. 법적으로 임순자는 그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대식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이혼 통보를 받은 날 밤, 임순자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작은 수첩이 있었죠.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글자가 희미했어요. 임순자 메모. 30년 전 임순자가 직접 쓴 제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접대 자리마다 만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들의 특징과 성향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황대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황대식은 이 수첩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임순자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것만이 따뜻했어요. 이혼 통보를 받은 다음 날 황대식은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변호사 이름은 강태준이었어요. 젊었습니다. 날카로운 눈이었죠. 재산 분할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펼쳤어요. 임순자 씨는 황대식 씨의 사업에 법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주부로서의 가사 노동은 인정되나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혼 위자료 2천만 원이 적정합니다. 2천만 원. 임순자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30년. 2천만 원. 1년에 66만 원. 한 달에 5만 원. 임순자는 웃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주부로서의 가사 노동.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전업주부는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그 순간 임순자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기여한 것이 없다고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태준이 임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순자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임순자는 그날 서울을 떠났습니다. 30년 살던 강남 아파트를 나왔어요. 가지고 나온 것은 옷 몇 벌과 낡은 수첩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60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쓴 적 없는 이름 하나. 임순자. 그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임순자가 향한 곳은 경주였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서울역에서 KTX를 기다리며 임순자는 플랫폼 의자에 앉았습니다. 캐리어 하나, 핸드백 하나. 그게 30년의 짐이었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임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그냥 건조했어요. 너무 많은 것을 오래 참아온 눈은 더 이상 물이 없는 모양이었죠. 경주에는 임순자의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정자.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40년 우정이었죠. 박정자는 경주에서 작은 한옥 민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어요. 임순자가 전화했을 때 박정자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와. 그냥 와.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40년 친구였으니까요. 경주역에 도착했을 때 박정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야, 임순자. 박정자가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임순자는 무너졌어요. 성이 아니었습니다. 직함도 아니었죠. 황 사모님도 아니었고 어머니도 아니었어요. 임순자. 그냥 그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임순자는 플랫폼 한가운데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박정자가 안아줬죠. 두 63 할머니가 기차역 한복판에서 껴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임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박정자의 한옥은 경주 교동에 있었습니다. 고즈넉했어요. 마당에 감나무가 있었고 처마 밑에 풍경이 달려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임순자는 마루에 앉았어요. 박정자가 식혜를 가져왔습니다. 마셔. 단 건 먹어야 해. 슬플 때는. 임순자가 식혜를 받았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았어요. 그 단맛에 눈물이 다시 흘렀죠. 얼마나 됐어? 박정자가 물었습니다. 30년. 임순자가 대답했어요. 박정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그동안 뭐 했어? 밥했지. 접대했고, 청소했어. 장부 정리도 했고, 법적으로는? 임순자가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대. 기여한 게 없다고. 박정자가 발끈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30년을 바쳐줬는데. 임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루 너머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감이 익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주황빛은 아니었지만 초록에서 조금씩 색이 변하고 있었죠. 저감 저렇게 익는데 얼마나 걸려? 임순자가 물었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몇 달은 걸리지. 임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임순자는 오래간만에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었어요. 박정자가 끓여준 된장찌개였습니다. 임순자가 30년간 끓여온 것과 다른 맛이었어요. 더 짜지도 않았고 더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누군가 나를 위해 끓여준 된장찌개. 그 사실만으로 눈물이 났어요. 박정자 보고 울기 싫어서 임순자는 밥에 고개를 받고 먹었습니다. 박정자는 모른 척했어요. 40년 친구였으니까요. 경주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정자가 아침에 말했어요. 순자야, 오늘 나랑 절에 가자. 어디? 불국사. 가끔 가거든. 힘들 때. 임순자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심이 깊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박정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가자. 걷기만 해도 돼. 두 사람은 불국사로 갔습니다. 가을 초입이었어요. 돌계단을 오르며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맑았어요. 서울과는 달랐죠.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었습니다. 대웅전 앞에 섰습니다. 박정자가 합장을 했어요. 임순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대웅전 안부처님을 바라봤죠. 부처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웃고 있는 얼굴이, 잃은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얼굴이. 임순자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무릎이 꺾였어요. 어디서 오는지 모를 힘에 의해 임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을 하는 동안 임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마를 차가운 마루에 대고 있었죠. 그 차가운 감촉에 30년이 녹아내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박정자가 말했어요. 뭐 빌었어? 임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왜? 30년을 억울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언가를 바라기가 싫어서. 임순자가 말했어요. 그냥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확인하고 싶었어. 30년을 제대로 살았다는 거. 박정자가 임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어. 임순자, 너는 제대로 살았어. 그 말이 어떤 법원 판결보다 묵직했어요. 경주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임순자는 마당을 쓸었어요. 빗자루질이 이렇게 고요할 수 있다는 걸 30년 만에 알았습니다. 황대식의 집에서는 청소가 의무였거든요. 여기서는 선택이었어요. 선택으로 하는 청소는 달랐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임순자는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박정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30년이야. 박정자가 수첩을 펼쳤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읽을수록 눈이 커졌죠. 야, 이게 다 진짜야? 임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정자가 수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야, 임순자. 이거 돈이다. 임순자가 수첩을 다시 집었어요.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알아.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죠. 30년 만에 제대로 웃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임순자는 종로구 해화동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2천만 원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였어요. 남은 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63세 여자가 가진 전 재산이었죠. 원룸은 작았어요. 욕실이 방 안에 있었고 창문이 하나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침실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임순자는 이상하게 이 방이 좋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계약한 첫 번째 집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살던 집은
황대식 명의였어요. 자동차도 황대식 명의였습니다. 통장도 황대식의 용돈 계좌였죠. 임순자의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원룸 계약서에는 임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임순자가 직접 도장을 찍었어요. 그 도장 자국이 이상하게 예뻐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임순자는 움직였어요. 수첩을 폈습니다. 첫 번째 이름, 정인철 전무, 황대식 금융그룹 1호 투자자, 부동산 개발업 전문. 15년 전 접대 자리에서 처음 만났고 임순자가 와인을 추천해 준 인연이 있었죠. 임순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인철 전무님이시죠? 저 황대식 회장 사모님 임순자입니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어요. 아,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세요? 네. 사실 별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틀 후 임순자는 광화문 카페에서 정인철 전무를 만났습니다. 정인철은 50대 중반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임순자를 보더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사모님이 아니에요, 이제. 임순자가 말했습니다. 임순자 씨라고 불러주세요. 정인철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임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황 회장하고. 정인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시면 지금은 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무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정인철이 잠시 임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아니 임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황 회장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사모님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접대 자리마다 사람을 읽고 분위기를 만들어내신 분이 사모님이셨잖아요. 계약이 성사된 자리마다 사모님이 계셨어요. 임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아셨군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말 안 했을 뿐이죠. 그 대답에 임순자는 뭔가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임순자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정인철이 수첩을 봤어요. 놀란 눈빛이었죠. 이게 다. 네. 30년입니다. 그 다음 달부터 임순자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황대식 편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전화를 끊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미적지근했고 어떤 사람은 임순자를 비웃었습니다. 전업주부가 무슨 사업을? 한 사람이 말했어요. 임순자는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황대식 회장 옆에서 수십 개의 사업을 지켜봤습니다. 안 된 이유도 알고 된 이유도 알아요. 그 사람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음 약속을 잡았어요. 거절을 100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첫 번째 만남도 이어나갔어요. 박정자가 서울에 올라와 2주를 함께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임순자 옆에서 밥을 먹고 응원했어요. 안 되면 경주 내려와. 감나무 밑에서 쉬면 돼. 박정자가 말했습니다. 임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 이제 시작이야. 63살에? 응. 63살에. 박정자가 임순자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웃었어요. 야, 너 눈빛이 23 때랑 똑같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임순자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어요. 회사 이름은 순자 컴퍼니가 아니었습니다. IS 컨설팅. 임순자의 이니셜이었어요. 명함을 처음 받아든 날 임순자는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대표 임순자. 그 5글자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정인철이 첫 번째 클라이언트를 연결해 줬습니다.
중소부동산 개발사였어요. 투자자와 협상하는 자리에 임순자가 동석했죠. 임순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읽었어요. 눈빛, 목소리 톤, 손동작. 30년간 접대 자리에서 쌓아온 능력이었죠. 협상이 끝난 후 개발사 대표가 임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조항에서 흔들리는 걸 아셨어요? 왼쪽 엄지손가락이요. 그 조항 얘기할 때마다 테이블을 두드렸거든요. 불안하다는 신호입니다. 대표가 입을 벌렸어요. 그게 첫 번째 계약이었습니다. 수수료 300만 원. 임순자는 그 돈을 통장에 넣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내가 번 첫 번째 돈이었습니다. 63년 만에. 1년이 지났어요. IS 컨설팅은 조용히 소문이 났습니다. 황대식 전 사모님이 하는 회사. 사람 읽는 능력이 귀신 같다. 협상 자리에 데려가면 성공률이 달라진다. 의뢰가 늘었어요. 임순자는 해화동 원룸에서 성북동 작은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직원도 2명 뒀어요. 모두 임순자보다 젊었지만 임순자를 대표님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대표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한테 하는 말인가 싶어서. 3번째쯤 됐을 때 임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내 이름이었으니까요. 황민준에게서 전화가 온 건 IS 컨설팅을 설립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임순자는 전화를 받기 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민준아, 엄마 나야.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황민준은 이혼 후 한 번도 임순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황대식 편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임순자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들이었죠.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 엄마는? 잘 지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또 침묵이었어요. 황민준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회사 한다고 들었어. 잘 돼? 응. 조금씩. 그거 계속할 거야? 임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계속할 거야. 황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많이 신경 쓰고 있어. 엄마 회사가 아버지 인맥을 이용한다고. 임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용이 아니야. 내가 30년 동안 내 발로 만든 사람들이야. 황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임순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북동 골목길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아버지 말을 전화로 전화했어요. 그게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순자는 3분만 슬퍼하기로 했어요. 3분 후 다시 일어났습니다. 황대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IS 컨설팅 클라이언트들에게 압박이 들어왔어요. 황대식 금융그룹과 거래하는 회사들에게 조용한 신호가 갔습니다. IS 컨설팅과 계약하면 우리와 계속 거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2명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임순자의 직원 박미래가 보고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직원이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죠. 대표님, 이게 황 회장 쪽에서. 알아. 어떻게 하시려고요? 임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계속하는 거지. 하지만 이대로는 힘들어요. 황 회장이 계속 압박하면. 임순자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페이지를 열었어요. 이 사람 알아? 오철환이라는 사람. 모릅니다. 황대식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15년 전 접대 자리에서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때부터 황대식이 그 이름만 나오면 불편해했어요. 왜요? 그 사람이 황대식 회사의 첫 번째 계약서
원본을 갖고 있거든. 그 계약서에 숫자 조작 흔적이 있어. 박미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아세요? 임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접대 자리에서 오철한 씨가 술 취해서 한 말이었거든요. 황대식은 그때 자리를 피했지만 나는 거기 있었어. 박미래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순자가 수첩을 덮었어요. 황대식이 나를 건드리면 나도 움직일 준비가 됐어. 하지만 먼저 건드리지는 않을 거야. 그게 품이 있는 방법이니까. 그 무렵 황대식의 오하늘과의 재혼 소식이 났습니다. 경제신문 가심란이었어요. 황대식 금융그룹 회장 재혼 예정. 상대는 오하늘 씨 38세, 모 엔터테인먼트 소속 이벤트 기획자. 박미래가 기사를 출력해 왔습니다. 내밀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임순자가 먼저 받았습니다. 읽었어요. 잠시 바라보다가 파일함에 넣었습니다. 38세, 25살 어린애. 대표님 괜찮으세요? 임순자가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업무 계속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었어요. 임순자는 성북동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직원들을 다 보내고 혼자 앉았어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23세 임순자와 25세 황대식이 웃고 있었어요. 임순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황대식은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두 사람 다 젊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얼굴이었습니다. 임순자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허탈함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습니다. 창밖으로 성북동의 밤이 내려다 보였어요. 오래된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임순자는 사진을 파일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이막이야. 혼자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IS 컨설팅을 설립하고 3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임순자에게 큰 의뢰가 들어왔어요. 제2그룹이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중 하나였어요. 제2그룹 계열사 부회장 정승기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임순자가 성사시킨 협상들이 업계에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임 대표님, 저희 그룹에 대형 M&A 건이 있습니다.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임순자는 대답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어떤 규모입니까? 3조 원 규모입니다. 임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미팅이 가능하십니까? 그런데 그 미팅 날짜가 잡히고 3일 후였습니다. 정인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임순자 씨, 황대식이 움직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2그룹에 접촉했습니다. 임 대표 관련해서 뭔가 말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임순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임순자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박미래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제2그룹에서 연락 왔어요. 미팅을. 일정이 변경됐다고요. 임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앉아봐. 박미래가 앉았어요. 임순자가 말했습니다. 황대식이 우리를 막으려는 거야. 제2그룹 미팅을 흔들었어.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거야. 박미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임순자가 잠시 생각했어요. 나 내일 아침 잠깐 자리 비울게. 일찍 나갔다가 올게. 어디 가세요? 통도사. 박미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리요? 응.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임순자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렸어요. 혼자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고속도로 가로등만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새벽 음악이 흘러나왔죠. 임순자는 음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어요. 통도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봄 새벽이었어요. 공기가 차가우면서도 촉촉했습니다. 소량이 났어요. 임순자는 일주문을 지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스님 한 분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빗자루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고요한 소리였어요. 금강계단 앞에 섰습니다. 통도사 금강계단.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이었어요. 임순자는 계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주 불국사에서의 절이 눈물을 닦는 것이었다면 이번 절은 달랐어요. 결심의 절이었습니다.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이마에 차가운 돌의 감촉이 닿았어요. 새벽 돌의 냉기가 이마를 통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임순자는 비로소 말을 했어요. 저 이제 싸우려고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부처님 앞에 혼자였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임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요. 30년을 제대로 살았다는 걸. 다시 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 임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세 번째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동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금강계단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금강계단을 감쌌어요. 임순자는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이 새벽빛에 반짝였어요. 그 모습을 본 스님이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보살님 눈빛이 참 맑으시네요. 임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임순자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황대식이 막으려 하는 건 내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야. 무서운 게 아닙니다. 확인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제2그룹 거는 결국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정승기 부회장이 조용히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임 대표님, 사실 황 회장 쪽에서 연락이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임 대표님이 성사시킨 협상 결과를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황 회장 말고도 임 대표님에 대해 말해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입니까? 정승기가 웃었어요. 황 회장 접대 자리에서 임 대표님 덕분에 살아난 계약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임 대표님 편이에요. 임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조 원 규모의 M&A 협상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임순자는 그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자료를 읽고 사람을 만나고 상대방을 분석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능력이 하나씩 빛을 발했어요. 협상 막판이었습니다. 상대방 기업 대표가 결정적 조항에서 버텼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쉬는 시간, 임순자는 상대방 대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같이 마셨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상대방 대표가 먼저 말했어요. 임 대표님, 솔직히 이 조항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임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고용 승계 조건을 넣은 겁니다. 상대방이 서류를 다시 폈어요. 거기 있었습니다. 그 조항을 처음부터 넣어두셨군요. 임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사람 걱정하는 분들은 다 비슷한 눈빛을 갖고 있어요. 진작 보였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어요. 제2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였습니다. IS 컨설팅 설립 4년째였습니다. 임순자의 회사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업계에서 IS 컨설팅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순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황대식의 전 사모님이 아니라 IS 컨설팅 임순자 대표로 불렸습니다. 그 무렵 황대식 금융그룹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제2그룹 M&A 실패, 핵심 투자자 이탈, 오하늘과의 재혼 후 방만한 경영, 특히 오하늘이 문제였어요. 그녀는 황대식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었어요. 하지만 황대식은 오하늘에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연하 여자에게 한없이 약한 남자였죠. 정인철이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임순자 씨, 황대식 그룹이 유동성 위기입니다. 주요 계열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어요. 임순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느 계열사요? 황대식 금융그룹 1호 법인이요. 30년 전 처음 세운 그 회사. 임순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30년 전 그 회사. 임순자가 결혼 3년째에 자신의 친정 예금을 팔아 초기 자금을 보탠 회사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순자와 관계없는 회사였어요. 매각 공고 납니까? 아마 곧 날 것 같아요. 임순자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철환 씨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매각 공고가 났습니다. 황대식 금융그룹 1호 법인. 인수 희망자 접수. 임순자는 박미래를 불렀어요. 우리 인수 참여해. 네, 저희가요? 임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IS 컨설팅 단독이 아니야. 정인철 전무님 그리고 오철환 씨도 함께야. 컨소시엄으로 넣어. 얼마로요? 임순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적정 가치의 정확한 금액으로. 한 원도 더 낼 필요 없어. 입찰 당일이었습니다. 황대식은 인수자가 누구인지 마지막까지 몰랐어요. 임순자가 그렇게 설계했거든요. 중간에 다른 이름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황대식이 임순자의 이름을 보면 가격을 올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낙찰됐습니다. 황대식 금융그룹 1호 법인. 낙찰자 IS 컨설팅 컨소시엄. 임순자의 사무실에 결과 문자가 왔습니다. 박미래가 환호했어요. 대표님, 됐어요. 임순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바깥으로 표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내 돈이 들어간 회사야. 돌아온 거야. 그냥. 다음 날 황대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순자는 받았어요. 당신이야? 당신이 인수한 거야? 황대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순자가 대답했어요. 네. 어떻게 감히. 임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황 회장 기억하세요? 그 회사 초기 자금에 내 친정 예금 300만 원이 들어간 거 30년 전이에요. 황대식이 침묵했습니다. 그 돈 이자까지 계산하면 제가 오히려 싸게 산 거예요. 당신이 내게 어떻게 전업주부가 무슨. 임순자가 말을 끊었어요. 전업주부가 아니에요 이제. IS 컨설팅 대표 임순자예요. 황대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임순자가 말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해요? 당신이 한 게 뭐야, 밥이나 했잖아. 황대식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밥했죠. 30년 동안 당신 밥상에 앉았던 사람들이 지금 제 이사회에 앉아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임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랬어요. 황대식과의 공개적인 대면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수 후 첫 번째 이사회였어요. 임순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황대식이 거기 있었습니다. 전임 경영진 인사 차원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황대식이 임순자를 봤습니다. 임순자가 황대식을 봤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늙었어요. 황대식의 머리카락은 검게 염색되어 있었지만 얼굴의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임순자의 머리카락은 은빛이었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염색하지 않았죠. 이사회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임순자가 의장석에 앉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황대식이 일어섰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임순자가 황대식을 바라봤어요. 황 회장님, 여기는 이사회입니다. 앉아주시거나 나가주세요. 이사회 멤버들이 황대식을 바라봤습니다. 황대식이 천천히 앉았어요. 그가 앉는 순간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30년 전 임순자를 식탁 앞에 세운 사람이 지금 임순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임순자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차분하게, 명확하게, 흔들림 없이. 이사회 후 황대식이 복도에서 임순자를 불러 세웠어요. 순자야. 임순자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황대식의 얼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오하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돌아온 얼굴이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임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어. 당신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임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알아요. 황 회장, 용서해 줄 수 있어? 임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황대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용서는 못해요. 임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이니까요.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하지만 더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이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한테. 황대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순자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임순자는 경주로 내려갔어요. 박정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옥마당에 감이 주황빛으로 익어 있었어요. 여름의 초록이었던 감이 드디어 완전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됐다. 박정자가 말했어요. 뭐가? 임순자가 물었습니다. 감, 다 익었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어요. 박정자가 식혜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경주에 왔던 그날처럼이었어요. 임순자는 식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갑고 달았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달았습니다. 달다. 임순자가 말했어요. 박정자가 웃었습니다. 됐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불국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가을 불국사는 달랐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뭇잎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대웅전 앞에 섰습니다. 부처님이 웃고 있었어요. 여전히 3년 전과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잃은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얼굴. 그런데 이번엔 그 웃음이 달라 보였어요. 나를 응원하는 얼굴 같았습니다. 임순자는 합장을 했어요.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절을 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눈앞에 황금빛 햇살이 쏟아졌어요. 가을 햇살이 대웅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임순자의 은빛 머리카락에 닿았어요. 반짝였습니다. 박정자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야, 임순자. 너 지금 진짜 예쁘다. 임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박정자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왜 울어? 박정자가 씩 웃었습니다. 몰라. 그냥.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은행나무 잎이 발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가득했어요. 있잖아. 임순자가 말했어요. 응.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왜 저 부처님이 맨날 웃고 있는지. 박정자가 임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일어서 웃는 게 아니야. 임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가진 게 없어서 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해서 웃는 거야. 박정자가 임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어요. 은행나무 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임순자의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황민준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엄마에게. 시작이 그랬습니다. 임순자는 천천히 읽었어요. 엄마, 나 그동안 비겁했어. 아버지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전화 한 번 제대로 못했어. 엄마가 이혼당하는 걸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근데 엄마가 사업하는 거 뉴스에서 봤어. 제2그룹 M&O. 신문에 임순자 대표님이라고 나왔어. 엄마 이름이 신문에 나왔어. 나 그날 혼자 울었어. 자랑스러워서. 엄마 미안해. 그리고 대단해. 보고 싶어. 황민준. 임순자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밥 먹었어? 응. 엄마는? 곧 먹으려고.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응, 왜? 밥 한번 먹자. 엄마가 살게. 황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좋아. 임순자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이었죠. 경주에서 익어가던 감 색깔이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황민준이 왔어요. 40대 초반의 아들이었습니다. 임순자를 보더니 멈췄어요. 뭔가 달라진 엄마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머리카락. 응? 염색 안 했어? 응. 안 해도 되겠더라고. 황민준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어울려. 진짜로. 두 사람은 밥을 먹었어요. 임순자가 직접 차린 밥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황민준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어요. 이 맛이야. 이게 집 맛이야. 임순자가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밥을 먹으면서 황민준이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 임순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하늘이라는 사람이 회사 돈을 많이 썼어. 이제 수습하느라. 임순자가 밥을 한 숟갈 먹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해결할 일이야. 황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냥 말하고 싶었어.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기도 했고. 다 알아. 임순자가 말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 뛰어들 일은 아니야. 이제. 황민준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달라졌어. 응? 예전 엄마 아닌 것 같아. 임순자가 웃었어요. 예전 엄마가 어떤 엄마였는데? 황민준이 생각했습니다. 항상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 누군가 알아봐 주기를. 근데 지금은 그냥 자기 자신인 것 같아. 임순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된장찌개를 한 숟갈 더 먹었어요. 맞아. 이제 나야. 그냥 임순자야. IS 컨설팅 설립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임순자는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IS 컨설팅에서 순자 파트너스로. 박미래가 물었습니다.
왜 바꾸세요? IS 컨설팅 이름 알려져 있는데. 임순자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내 이름 내세우기 부끄러웠어. 이니셜로 숨겼잖아. 이제 안 숨겨도 되겠더라고. 박미래가 웃었습니다. 대표님, 저 이 회사 평생 다닐래요. 임순자도 웃었어요. 그래. 고마워. 순자 파트너스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작은 협상 컨설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M&A 전문 회사로 업계에 자리를 잡았어요. 직원이 30명이 됐습니다. 반 이상이 여성이었어요.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임순자의 기준이 있었어요. 이력서보다 눈빛을 봐. 살아온 눈빛이 있는 사람을 뽑아. 박미래가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순자가 뽑은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회사의 중심이 됐어요. 살아온 눈빛. 그게 뭔지 임순자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눈빛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임순자의 사무실에 손님이 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초반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부어 있었죠.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박미래가 임순자에게 왔어요. 대표님, 예약 없이 오신 분인데요. 상담을 원하신다고. 무슨 상담? 이혼 직후인데 혼자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요. 임 대표님이 혼자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고 찾아오셨대요. 임순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임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임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33이요. 임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 마실래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순자가 직접 커피를 내렸어요. 2잔. 여자 앞에 놓았습니다. 저도 63살에 혼자 시작했어요. 임순자가 말했습니다. 33이면 30년이나 앞서 있네요. 여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경력도 없고. 임순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위자료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어요. 63살에. 여자가 임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됐어요? 임순자가 웃었어요. 됐죠.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임순자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어요. 오늘은 울어도 돼요. 내일 울면 안 되니까. 그날 오후 임순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처음 황대식이 식탁에 던졌던 그 봉투였습니다. 임순자는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혼 서류 위에 황대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임순자의 이름도 있었어요. 두 이름 사이에 이혼이라는 글자가 있었죠. 임순자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어요. 파일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서류를 꺼냈어요. 순자 파트너스 신규 채용 계획서였습니다. 맨 위에 서명했어요. 임순자.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골목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어요. 노란빛이 눈부셨죠. 임순자는 창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서류들이 살짝 날렸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이 흔들렸어요. 임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30년을 황대식의 집에서 살았어요. 30년을 황대식의 밥상을 차렸죠. 30년을 황대식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람은 내 사무실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었어요. 박정자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야, 임순자. 감 다 수확했다. 택배 보낼게. 임순자가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까? 와. 기다릴게. 된장찌개 해놓을게.
임순자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미래를 불렀어요. 박 대리,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일정 비워줘. 어디 가세요? 경주. 또 불국사요? 임순자가 웃었습니다. 응. 가을엔 통도사 갔으니까 봄엔 불국사지. 박미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임순자는 KTX에 올랐어요. 서울역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경주로 내려가던 그날이 생각났어요. 캐리어 하나, 핸드백 하나. 30년의 짐. 지금도 짐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그때는 도망가는 길이었고 지금은 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어요. 임순자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어요. 임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봄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초록이었어요. 연두빛이었습니다. 핸드백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30년이 담긴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임순자는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임순자, 67세, 봄.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 나이, 계절.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불국사에 도착했습니다. 박정자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야, 임순자. 박정자가 불렀습니다. 임순자가 웃었어요. 두 사람은 불국사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봄 불국사는 또 달랐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어요. 돌계단 위로 꽃잎들이 쌓였습니다. 대웅전 앞에 섰어요. 부처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임순자는 합장을 했어요. 그리고 박정자도 합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어요. 절을 했습니다. 함께.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절 후에 고개를 들었을 때 벚꽃잎들이 대웅전 앞마당을 가득 채우며 날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세상이었어요. 박정자가 말했습니다. 아, 예쁘다. 임순자가 대답했어요. 응, 예뻐.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필요한 말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임순자는 혼자 잠시 대웅전 앞에 섰습니다. 박정자는 화장실에 갔어요. 임순자는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였어요. 말했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부처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대답 같았어요. 임순자도 웃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임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벽 5시는 달랐어요. 황대식의 아침을 위해 일어나는 새벽이 아니었습니다. 임순자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이었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직접 간 원두였어요. 향이 좋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어요. 성북동 골목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순자는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도 새벽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새벽을 걷고 있었어요. 임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뜨거웠어요. 좋은 쓴맛이 혀에 남았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오늘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 10시 신규 클라이언트 미팅, 오후 2시 직원 회의, 오후 5시 황민준과 저녁. 임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어제 기차에서 쓴 글자가 있었습니다. 임순자, 67세, 봄.
그 아래에 조금 더 썼어요. 잘 살고 있다. 수첩을 닫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성북동 하늘이 서서히 파래졌습니다. 개나리가 가로등 빛을 받아 노랗게 빛났어요. 임순자는 커피잔을 들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가벼웠어요. 은빛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임순자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눈을 뜨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63살에 시작한 이야기가 67살에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혼 서류를 받았던 그 새벽 5시로부터 지금 이 새벽 5시까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새벽이었어요. 그때의 새벽에는 된장찌개 타는 냄새가 났었죠. 지금의 새벽에는 원두커피 향이 났습니다. 그 차이가 임순자의 사년이었어요. 은빛 머리카락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임순자는 생각했어요. 살아온 시간이 머리카락에 새겨진 것이니까요. 30년이 하얗게 쌓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30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밥상이 30년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30년의 접대가 30년의 인맥을 만들었죠. 30년의 장부가 30년의 눈을 만들었습니다. 황대식은 그것을 몰랐어요. 강태준 변호사도 몰랐죠. 기여한 것이 없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임순자는 사년으로 증명했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시장에서, 서류가 아니라 실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임순자처럼 뒤늦게 시작해도 된다고, 은빛 머리카락이 왕관이 될 수 있다고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벽 5시를 혼자 버티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그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드라마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